정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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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뵙고 지금 보니까 자주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탄핵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짧은 시기에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약간 혼란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투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투표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 나라에 이 주권이 있는 엄연한 주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나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집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쓰고 수도 쓰고 가스 쓰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모두 다 내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난 몰라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참다운 주인 노릇이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이 국가이며 무엇이 정부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게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시고 나도 국민으로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고 연세든 분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입니다. 국가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가 어떤 것이 국가냐라는 데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요. 첫째로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그게 국가지.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영토, 국민,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상해에 김구 선생이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초대 거기 이제 임시정부의 주석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승만 씨가 그 물러나고 김구 선생이 거기 이제 주석을 맡았어요.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임시정부를 우리가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백성이 없었고 영토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임시정부다 이래놓고 하지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식 국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국가였느냐? 아닙니다. 왜? 주권이 없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 왕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왕이 되면요, 중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 중국에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누구 왕으로 해라. 요렇게 허락이 나야 비로소 조선왕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국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토는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나라가 아니었다. 이거 여러분 처음 하셨죠?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아이가? 우리 국가 아이가? 아닙니다. 왜?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조선의 운명, 고려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입주민에서 간섭을 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게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을 뽑았는데 내 왕이 내 마음대로 뽑지 못하고 중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천년을 우리가 보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된 이 국민으로서 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교육도 어디 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주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주권이 있는 나라 같으면은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싸워야 그게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막읍시다. 아니면 쳐 올라갑시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도 그건 못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주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0%만 주권이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국은 100%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요, 이제 중국의 힘이 겁이 나니까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힘 겁내잖아. 중국의 힘을 겁내고 우리보다 더 세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지금 어땠습니까? 자, 옆을 사방을 보십시오. 위에는 중국이 있지요. 또 그 위에는 러시아 있지요. 밑에는 일본이 있지요. 우리보다 너무 힘센 나라들이 우리를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으로 딱 짜겨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돈은 좀 있는데 그 돈이 전부 아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나라들로 쌓여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멀리 나아가려고 내려가려 하니까 태평양 바다로 나가려 하면 일본이 막고 있지요. 제주도 쪽으로 내려가려니까 그쪽으로는 공해 그거라서 중국이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북한이 막고 있고 나갈 데가 없어요. 동해로 가려니까 일본 막고 있고 서해로 가니까 중국 막고 있고 어디로 갑니까? 조그만 장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하면요,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땅덩어리 크지요. 지하자원 많지요. 돈 많지요. 인재 많지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 지하자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재 있습니까? 인재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인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다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좀 똑똑하면 안 남아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미국까지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한국에는 이 지하자원도 없고 인재도 사실 다 날아가 버리고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그야말로 모델을 삼아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처럼 돼야 되느냐? 답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영토 이 경계에 전부 다 높은 담장이 쳐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전 국토가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왜? 땅이 바다보다 낮으니까 그거 없으면 물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도 이 구멍이 있으면 그 물이 걸로 들어가 나중에 뚝을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유럽에서 거의 내놓으라 할 만큼 부유하다고 합니다. 잘 삽니다. 누가 안 건드려요.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덜란드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미국처럼 됩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지도자들 보면 한심하잖아요. 왜 역사 공부나 이 세계 이 정세를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에 밝은 나라예요. 이제는 뭐냐? 돈 버는 수단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오픈이 안 돼 있을 때 일찍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 회사가 뭐냐면 동인도 회사라는 거예요.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다가 무역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유로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면은 진짜 민주주의가 이런 나라,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때 프랑스, 영국 같은 큰 나라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못 건드립니다. 왜? 워낙 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런 나라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부의 축적과 나라 협이 강한 것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향할 이런 대상은 우리가 네덜란드 같이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강대국한테
꼼짝 못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중국이 강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잘 봐주세요 그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서 형님하고 드립니다. 한 번도 우리는 독립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날에 임금을 뭐라고 그럽니까?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려나 왕이라고 불렀죠. 황제하고 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제는 뭐냐면요, 큰 여러 나라를 신하로 거느린 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형님하고 머리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황제다. 한국은 왕으로 그냥 이제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제후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제후국. 형님을 떠받들어 모시는 조그마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황자가 들어갑니다. 천황. 일본은 우리는 중국한테 우리는 머리 안 굽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중국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주권을 가진 임금이 됐다. 그래서 천자, 하늘 천자.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 왕을 뭐라고 합니까? 천황, 하늘에서 명받은 그런 황제다 이 말.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 말기에 겨우 고종 황제 때 이 황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황제가 돼가지고 몇 년 못 갔습니다. 한 8년인가 9년인가 갔지요. 그러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옛날에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몸에 힘 좀 주고 뭐 전 세계 다니는데 옛날에요, 외국 나가는 거 엄두도 못 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그때 외국 나가는 거 처음으로 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그때 그랬는데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전 인구의 40%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누가 해방시켜줬습니까?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뭔지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남의 나라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대주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중국을 사대를 했습니다. 임금님한테 이걸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형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근데 그때 이미 명나라가 망하고 없을 때거든요. 청나라가 들었었을 때예요. 근데 청나라는 멀리하고 오랑캐가 만드는 나라다. 이가 멀리하고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받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뭐라 그럽니까? 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시열 같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소중하다. 작은 중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대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계속 존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이거는 뭐라고 남겼냐면요. 지금 그 괴산에 가면은 만동묘라는 게 있습니다.
만동료가 뭐냐면은 명나라 황제를 위패를 모시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바위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이 10,000번이나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글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이 강이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발구동을 쳐도 결국은 동해로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중국으로 기속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죽으면서도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뺏어가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사는 건 세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정치라는 글자가 원래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국가 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시국가가 뭐냐면은 부산시가 하나의 나라예요. 부산시가 도시잖아요. 그게 나라 자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부터 있었던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제도를 폴리틱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원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폴리스를 잘 지키는 거 어째야 됩니까? 첫째, 나라 경제가 잘 돌아야 되고, 둘째, 병력이 강력해야 되고, 셋째, 국민들 의식이 높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한국 국민들 의식이 높습니까? 별로입니다. 국방 튼튼합니까? 아닙니다. 국방 안 튼튼합니다. 우리 핵 하나 없잖아요. 미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 잘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도 지금 위험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결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심으로 대동단결.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서 나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힘을 모아서 불을 축적하고 국민들은 의식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다 끝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나라가 잘 삽니다. 다른 종교인들 그러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첫날이 말씀.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 가르칩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볼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뛰어난 거예요. 네 자신, 네 스스로 건설해라.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뭡니까? 너 자신한테 의지하고 법에 기해라. 이거잖아요. 법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개념들을 잘 가질 때 나라가 싸고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머리 좋습니다. 국민들 부지런합니다. 유사시에 뭉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만 제대로만 하면은 나라는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